뷰티풀 굿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급 특징주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을까요?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흑자 전환, 그러니까 호실적이 투자자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분기 호실적 흑자 전환 소식들 그 기업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XINC, SL이 정규장에서는 다소 부진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오름세를 보이고 XINC는 무려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정원 NC스는 정규장 흐름 그대로 이어갔고요. 4%대의 오름세로 어제 시간 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용 로직스도 실적이 좋았는데요. 하나의 소식이 더 있었습니다. 어제 가뭄으로 라인강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라인강 수위가 사실상 물류 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수혜가 또 될 수 있는 화물 운송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태용 로직스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후 변화에도 세계도 경제도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친환경 더 신경 써야겠죠. 이 생태계 구축 중요성이 부각받으며 어제는 또 테슬라 훈풍까지 더해졌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 세빅캠이 이 같은 소식에 신규주와 같은 모멘텀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네, XINC가 어제 정규장에서는 1%의 마이너스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정규장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받나요?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이벤트가 연속성이 있는 거라면 이제 예상가가 높게 더 체결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장 초반 한 10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그 이슈가 좀 약하면 거기서 또 좀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장 초반에만 뜨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한다면 장 초반 그 갭 시장 라인을 만약에 깨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응을 하시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만 정확하게 있으시다면 단기적으로는 괜찮고 그다음에 이슈의 강함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정확하게는 뭐. 좋습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 정말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본부장께서는 뭐가 매력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전거래에도 좀 강조를 했었던 종목인데 태용 로직스입니다. 태용 로직스. 네, 이제 이게 독일의 라인강.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가뭄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송에 대한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사실 저번 주부터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슬슬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물류 회사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태용 로직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아마 이번에 이 두 거래일 전에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그거 이유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적.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세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3자 회사를 다 하고 있죠. 뭐 해상, 지상, 뭐 이제 공중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주요 고객사들이 오래된 고객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거에서도 일단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상승으로 아직은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 베이스로 보더라도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이제 해당 가격대 라인이 슈퍼 매물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좀 돌파 시도를 할 건데 이전 직전 거래량보다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이 되면서 뚫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차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단기적으로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종목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또 액상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또 성장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120원이고 시간에서
시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강력하게 장 초반에도 좀 시세가 분출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베이스로 보면 바로 따라가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시간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5분에서 10분 지나고 나서 기회를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5,850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 라인이 좀 깨졌을 때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뚫고 올라가면 그 가격대부터 이제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4,900원인데 뭐 좀 많이 넓습니다. 넓은 이유가 지금 실적 베이스로 만약에 해당 부분이 좀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해서 이전 가격대까지 빠지더라도 이건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 라인강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실적주예요. 네, 그리고 실적주입니다. 예. 이제 독일의 가뭄과 태웅로직스의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예. 앞으로의 운송에 대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기후 변화에 있어서 라니뇨 효과도 원래 3월쯤에 끝났어야 됐는데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뭐 각종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만들고 네. 있고 그러한 영향이 이제 운송 부분에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운송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태웅로직스에도 근데 이전에 그 효과를 보게 됐을 때 이 종목이 뭐 선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분명 운임지수가 오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의미로요. 네, 이제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앞서서 삼자물류 회사를 제가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뭐 해상, 육상, 뭐 지상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에도 이런 물류 대란이 있었을 때 해당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그때도 한번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운송주들, 네. 그 우리가 늘 계속 봤었던 물류 대란으로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인한 해운주들. 네. 그런 쪽도 한 번은 다시 조금 상승이 나올 있겠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단순히 뭐 SCFI 지수라든지 BDI 지수만 너무 지켜보시기보다는 그런 운송 차질이 생기면 분명 계약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업황은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기후로 인한 투자 아이디어였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시간 내 거래 특징주였고요.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연속성을 키워드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조선사랑 언제까지 갈까요? 무려 현대미포조선을 22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로는 어제 원전과 태양광을 담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솔루션을 선택해서 매수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솔루션은 어제 미국 내에서도요.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추가 건설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을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2030년까지 음극재 생산량을 총 32만 톤 목표로 중국 독점 깨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MLB로 유명하죠. 이 의류주인 FNF도 연속해서 사들였는데요. 다만 어제 정규장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의 수급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하반기 성장 기대감을 보인 기업들에 좀 관심을 보인 모양인데요.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 시장 계속해서 확장할 거다라는 전망 아래에 이 CS윈드 본격적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담아냈고요. 현대위아 역시 20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출 인식으로 실질적인 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담일 추천주 농심이 어제 정규장에서 흐름이 좋았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막상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이 270만 가구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건설주의 흐름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부진했는데 이 효성중공업은 그래도 정규장에서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였고요. 12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전기공사, 한전 KPS를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 등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계속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께서는
저희 먼저 외국인 특징주부터 볼까요? 뭐가 매력 있어 보이세요? 네,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 각종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중국과의 이런 좀 트러블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시세가 분출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양극재랑 함께하는 기업이고, 이 음극재에 대한 이제 하단에 나왔던 것처럼 독점 공급을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증설을 통해서 이런 생산량을 늘리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뭐 미래가 거의 확실한 산업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하게 좀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이 정책적인 흐름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수급까지 지금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강력한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점진적인 우상향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었던 슈퍼 매물대 라인을 야금야금 지금 뚫어주면서 거의 상단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미지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원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좀 폭등을 하면서 이런 배터리 가격들도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향후 그래서 이런 원재료를 자체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좀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을 자회사들을 통해서 네. 이제 또 확보를 한다라는 부분들 좀 좋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연초부터 저도 그쵸, 개인적으로 같이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네, 그쵸. 아무도 안 믿어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그렇죠. 2달, 3달 만에 기울기 가파르게 거의 한 80%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줬을 텐데, 네. 자, 최고가가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신고가를 넘어서는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얼마까지 혹시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요거 트레이딩 관점으로 벗어나서 네, 조금 벗어나서. 좀 장기로 본다라고 장기로 한다면 본다면. 22,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하고 나서는 일단 17만 5천 원 라인까지는 빠르게 좀 상승이 나올 건데, 해당 라인에서 깨지지 않으면 일단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꾸준히 좀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눌리기 시작한다면 빠르게 일단 한 번은 정리하셨다가 눌림목 매수 다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제 밴드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뭐 워낙 지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이 정도면 뭐 불타기에도 문제 없다. 네. 라는 정도 수준의 투자 의견입니다. 기관 종목은 뭐가 보이세요? 네, CS 윈드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풍력 쪽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저점 대비 올라왔는데, 이전에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의 기대감이 나왔을 때 가격에 비하면 워낙 낮은 가격입니다. 뭐 일단 수주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좀 타격을 받으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베어링에 대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연결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풍력 타워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작년부터 이제 CS 윈드가 하부 구조물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하부 구조물 시장이 타워보다는 2~3배 정도 시장의 영역이 크고 수익성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일체화에 따른 또 기대감들 나올 수가 있고요. 워낙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기타 라인업까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매출의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네.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매수는 6만 1,000원까지 그냥 분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4,000원, 2차로는 9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3,000원이고, 해당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좀 더 유망하기 때문에
때문에 손절보다는 많이 눌리게 됐을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정수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기관과 외국인보다 단기적, 절대적 수익을 상대적으로 지향합니다. 수급 특징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모펀드 인싸 기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시장에서 주목받은 섹터, 기업에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연속성이 확인되는 기업부터 체크를 하면요. SK 하이닉스 여전히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S-오일도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S-오일은 어제 또 공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S-오일 대표이사가 올 상반기 회사로부터 보수가 무려 7억 3,705억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시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폴더블 폰 공개를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 DDR5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원익 QNC를 매수를 했고요. 2차 전지로는 LNF까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주의 흐름도 어제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강하게 움직였던 진에어를 사모펀드는 선택했고요. 무려 8%의 강세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잡아왔습니다. 진짜 저 말이 딱 맞아요. 사모펀드가 인싸 기질. 네. 인싸 종목들만 모조리 사고 있고 이게 사모펀드 덕분인지 아니면 인싸라서 사모펀드가 사는 건지 그쵸. 그건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싸라서 산다라고 봐야죠. 아, 네. 인싸라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금의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현대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보시면 7월 20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보시면 하루 빼고 사모펀드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담아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관의 수급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뭐 금융투자나 투신 같은 이런 수급 흐름이 단기적인 주체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기업 그런 수급 주체인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런 주가의 탄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월까지 네옴시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도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뭐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더 라인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서는 가장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왔는데 뭔가 명확성은 좀 부족해서 해당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긴 하지만 일단 공급량 자체는 이전보다도 30% 이상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업에서 가장 크게 좀 주가를 눌렀었던 부분이 원자재 가격과 미분양에 따른 부담감인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급을 늘려버리는 구조로 가버리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에다가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주요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바뀌는 시기에 따른 또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주가 중동의 과거의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력이 정말 엄청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옴시티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고유가 흐름이 단기간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중동 플랜트에 대한 또 기대감이 붙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우리가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의 위치에너지도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물대도 거의 뚫어주는 상황이고요.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45,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4,000원이고 2차적으로는 전고점 이상도 충분히 노려봐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법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